안녕하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를 투자 또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잔금을 못 치른 분들 계신가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약 해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에 매수자를 찾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 네 번째, 전세를 주어 잔금을 치르려고 하였으나 원하는 금액의 시세를 맞추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등 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계약 해지 또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 대출로 60%를 납입한 후 입주 시 납부할 잔금이 30%를 남겨둔 세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금은 초기에 10%를 납부하였으니 입주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60%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잔금 30%를 납입해야 해 총 분양금액의 90%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 점검 기간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행사에서는 45일에서 6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입주를 하라고 기간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중도금 대출의 상환 문제. 두 번째는 시행사에 납부해야 하는 잔금 납부의 문제. 첫 번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중도금 대출이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보통 입주 지정일보다는 몇 달 더 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도금 대출 만기일까지는 중도금 대출 연체가 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몇 달 더 연장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행사액을 치지 못한 세대로 인해 잔금 연체가 생기면 회사 자체의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은행의 경우 중도금 대출 연체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면서 입주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지역별, 아파트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이 만기 후 유예를 받아 대출 연장이 되었다면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연체 이자는 물지 않고 중도금 대출에서 발생하는 정상 이자만 납부하게 되며 연장 기간만큼의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에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중도금 대출도 대출이기 때문에 원금이 연체가 되고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연체로 인해 개인의 신용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넘지 않도록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행사에 납부해야 할 잔금의 경우 입주 지정기일이 지나면 잔금 납부 지연 및 연체에 대한 높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입주 기간이 끝나고 처음 두세 달 정도는 8에서 10%에 가까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잔금의 경우 은행에서 빌린 대출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당장 신용정보상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생기신다면 꼭 중도금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용정보상에 불이익이 없으며 혹시나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등급에 문제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를 하든 안 하든 입주 지정 기간 이후부터는 관리비와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렇게 유예기간을 지나 미납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체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분양대금을 미납한 것은 분양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분양대금을 미납하면 분양사는 분양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분양사의 선택에 따라 계약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분양사가 분양 물건을 다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분양사에서 되사서 팔 때 마이너스 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사가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가져가기는 하지만 손해가 마이너스 10%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분양사의 조치로는 계약 해제를 하지 않고 분양 계약이 유효한 경우 분양사는 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거나 강제 집행으로 분양대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양사가 금융기관의 중도금을 대신해서 변제하고 분양자를 상대로 중도금, 잔금, 미납 이자에 대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미납 이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총 공급 대금의 10에서 20%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면 그제야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분양사 입장에서는 재판매에 마이너스 피로 생겨날 손해를 감안한 것이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 대금을 미납했는데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자도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 하면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니라면 분양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는지 해제 사유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대하게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음을 입증하는 등 계약 해제 취소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납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내가 계획한 대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미리 자금 계획 잘 세우셔서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계획에 대해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